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그제부터 신봉로터리가 평면교차로로 전환돼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교통체계 변경 이후 첫 출근이었던 어제 아침 풍경은 어땠을까요? 기대가 큰 이유 때문인가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로 그야말로 우왕좌왕이었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아침 현장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남구 신봉로터리의 상징탑이 헐리고 평면 교차로로 바뀐 자리를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갑니다. 로터리를 빙빙 돌아야 했던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직진과 좌우 회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출근길에 몸과 마음이 바쁜 오전 8시. 하지만 차량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짧은 신호 주기에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도로마다 차량들의 꼬리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이를 긴급 후송 차량이 힘겹게 통과합니다. 교통체계에 익숙지 못한 운전자들이 수시로 도로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갈팡질팡입니다. 교통경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수습에 나서기를 반복합니다. 평면 교차로로 바뀐 이곳은 기대와는 달리 교통체증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저기서 지금 들어온 데부터 한 15분 정도 기다렸어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평소에 훨씬 빨리 지나가던 길인데 너무 많이 막히네요. 개통 현장 출근 시각의 모습을 직접 살펴본 울산시장 등 관계자들은 향후 교통 흐름 등을 지켜보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합니다. 약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뒤에는 익숙해지면은 교통 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운행하는 과정에 저희들 필요하면은 신호 체제라든지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교통신호 체계 찾는 데는 아마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 교차로가 된 신복 교차로는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정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주변 교통섬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시민들께서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작업을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 안정적인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교차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한 달 전인 오늘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수능시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종합상황실은 수능 세부 시행계획과 업무 처리 지침 점검을 비롯해 긴급 재난 발생 시 시험장 조치와 수능 시험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조치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러지며 울산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 모두 1,119명의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3개월 만에 8개 특광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9월 광역단체장 평가에 따르면 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1.9%로 전월 49% 대비 2.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8개 특광 역시 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가 어제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와 지역건설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칭 상담과 유공자 포상, 협력업체 등록, 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습니다. 협력업체 등록 협약 체결에는 대형 건설사 9개사를 포함해 종합건설사, 지역건설사 등 전체 34개사가 함께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울산 지역 의원들도 국내 현안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내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90% 이상이 도로 차단 차량과의 추돌 사고인데도 주무부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권용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울산 국가산단에서 4년 연속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르네상스 한강 프로젝트 등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주간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탄핵 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한 것을 비롯해 불법 집회 시위에 엄중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등에 대해 집중 규명해 당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전략기획부총장직에서 지난 14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5개 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거리 곳곳엔 정당 현수막이 난립했는데요. 도심을 간에 해친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울산시가 정치성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한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어제부터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삼거리 대로변. 단속반이 줄을 잘라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정당 현수막 철거는 지난달 울산시가 개정 공포한 5개 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의 계도 기간이 끝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당에서 계도 기간 자진 철거한 현수막을 제외하고도 단속 첫날 울산 지역에선 100개가 넘는 정당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가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현수막 때문에 늘상 피해보는 입장이라 보니까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랬는데 치우고 나니까 너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조례에 따라 이제 정당 현수막은 울산시에서 지정한 전용 게시대에만 15일 이내로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각 정당들도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 개시 첫날부터 이렇게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옮겨 달았습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마련한 건 울산시가 국내 지자체 중에선 처음입니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여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영역도 침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 지역 35곳에 150여 면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마련하고 향후 10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정당에선 게시대 수와 위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한편 올 들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정도 급증한 만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도 약간 줄이자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가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앞서 울산시는 행안부의 5개 광고물 관련 조례에 대한 제2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는 만큼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철거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제2회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 행사가 오는 21일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울주군의 대표 산악관광지인 영남알프스 완등의 추억을 되새기며 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완등 수기와 영상 등 공모전 시상식이 열립니다. 또 초청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쓰레기를 주우며 등산하는 플로깅 트레킹과 등산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울산 농업기술센터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 주요 교량에 가을꽃이 식재된 꽃거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거리가 설치된 곳은 신사모교와 번영교, 학성교, 명천교, 동천교, 외솔교, 삼일교 등 교량 4.8km 구간으로 가을꽃인 웨이브 페추니아 6만 본이 식재됐습니다. 웨이브 페추니아는 분홍빛 색상의 꽃이 피며 자라나면 길게 늘어지는 모양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꽃말은 당신과 함께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로 교량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을꽃의 정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구 태연학원은 지난 13일 태연학교 운동장 야외 무대에서 가수 최백호 초청 가을 음악회를 장애 학생과 지역 주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가수 최백호는 지난 2021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식전 행사로 태연학교 무용부 학생들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연을 비롯해 최백호의 열정적인 노래가 곁들여지면서 참석한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태연학원은 울산 출신 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1987년 설립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적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태연학교와 태연재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어제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형 구급차 개발 및 도입 촉구 건의안과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등 11건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제3대 원장 취임식이 어제 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장병태 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촉각정보연구팀장과 텔레매틱스 솔루션 연구팀장, 조선해양 IT융합 연구실장 등을 거쳐 주력산업 ICT 융합그룹장을 역임했습니다. 남대전고를 거쳐 서울대 학사, 충남대에서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원장 임기는 3년입니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여성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끔찍한 결말의 원인에는 가정폭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이 침대 곁에 흉기를 놔두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탔던 A씨는 남편이 잠들자 베개로 질식시켜 사망하게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극심한 가정폭력을 당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범행 직후 자수한 데다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형이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낸 의견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하면 원심의 심리에 직접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만큼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가장 큰 범행 동기로 본 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겁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로서 그 구성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피해 대상이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소하다고 묵인한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큰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폭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며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검찰은 이번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허위 신고로 경찰 행정력을 낭비해 처벌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허위 신고로 인해 즉결 심판 등에 넘긴 사례가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건 대비 76.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결 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울산 지역 112 신고가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이었으며 경찰관 출동 조치가 필요한 출동 신고는 매일 오후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1억 4천만 원 돌파 기념으로 감사 이벤트를 벌입니다. 울주군은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이 모금됐다며 오는 31일까지 울주군 공식 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울주군은 고향사랑 기부자를 위한 온라인 기부자 명예정당을 개설했으며 현재 30명의 기부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사립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공립은 3.4대 1, 사립은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은 117명 모집에 398명에, 사립은 2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습니다. 공립은 선별 분야별로 일반 유치원 교사 6명 모집에 156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일반 초등교사는 88명 모집에 187명이 지원해 2.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11일에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23년도 하반기 식품 제조용 지하수 바이러스 오염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오염도 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집단 급식소 8개 시설이며 검사 내용은 노로바이러스와 A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이에 앞서 연구원이 상반기에 일반 음식점과 식품 제조 가공업체 등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곳 모두 노로바이러스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61.1%를 달성했습니다. 남구청은 문화와 복지, 안전 등 5대 핵심 분야 54개 공약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61.1%인 33개 사업을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남구 수어 통역센터 설치와 여천천 공영주차장 증축 등도 연내 완료되면 공약 이행률 70%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